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한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밝혀서 실제 만남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갭 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중일을 비롯해서 에이펙을 계기로 방한하는 정상들의 면면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이런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 방한 중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100%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대감은 조금 상승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와 지금의 현재 상황이 약간 좀 비슷하게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2019년도에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일본에 계실 때 SNS를 통해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32시간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을 하면서 극적으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지금 아시아 쪽으로 순방을 출발하기 직전에 사실상 북한에게 그 공식적인 제안의 그 성격으로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2019년처럼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19년 판문점 회동 때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손끝에서 그 SNS를 통해서 좀 갑작스럽게 이게 회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능성을 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개인적인 의견만으로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에이펙 과정에서 일정이 30일 오후 정도밖에 시간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보지 않는다고 해도 어쨌든 조만간 만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 정부에서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측에서 판문각을 지금 정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측에서 또 쉽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북중러가 굉장히 밀착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중국 전승절뿐만이 아니라 북한에서 있었던 열병식에 있어서도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북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상황에서 그럼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가 지난번 정상회담 과정에 있어서 본인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최근에 북한에서 에이펙을 앞두고 있는데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외신과 인터뷰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북한이 그동안 오랫동안 잘 참아왔다라는 형태의 인터뷰를 해서 국민들께서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신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신 만큼 중립적인 위치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한미 관세 협상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아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접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접점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실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과 미국 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조율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한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또 그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안을 양보할 수 없는, 양쪽이 다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예. 이번 그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한미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 시간에 쫓겨서 국익을 포기하는 그런 협상은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대로 조금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수용 가능하고 또 미국 정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관세 협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주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설령 그 관세 협상에 대한 최종적인 타결, 그래서 사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내에는 그 양국이 좀 협의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으로 갈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거의 해결 단계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지금 제시한 부분들도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부분은 상당히 수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과 남아있는 기간 동안 조금 더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데,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한 원칙이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에 쫓기지 말아야 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해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지 국민들께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게 서로 간에 마음이 일치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대통령께서 모두 인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뭐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번에도 무박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인터뷰에 있어서는 거의 다 된 것처럼 한두 가지 빼고는 이미 다 합의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나갔지만 또 입국 과정 인터뷰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되고 있지 않다면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 뭐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형태로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 있어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한미 의원연맹 소속 저희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 이전에 미국에 가서 미국 측 인사들과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야당에게도 손을 내밀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같이 할 부분들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우리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 때문에 0%였던 관세가 지금은 25%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이미 수치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이미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넘어서서 지금의 현 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갭 투자 의혹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좀 빠르게 사표를 수리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상경 1차관이 이제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전개가 되었고요. 그만큼 아마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민심이 조금 많이 이반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특히 이상경 차관 개인의 문제가 이번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전체의 신뢰성, 정책의 신뢰성까지 흔드는 이런 상황들을 방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아마 대통령실의 판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경 차관 본인도 본인의 실언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그 자산 증식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직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이상경 차관 개인에 대한 문제보다 이 10.15 부동산 대책의 본질적인 측면을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정책이 발표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시장이 가격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정부가 방치한다면 실수요자들에게 그 주택 마련의 기회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그 상황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1차관으로서 조금 더 국민들께 좀 소상하게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실언이 나왔던 것이죠. 그 부분까지 이제 책임을 진 건데, 제가 여기에서 한 말씀만 좀 덧붙여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에게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국민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불안감, 이 불안감에다가 계속해서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선동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다. 이젠 자제해야 될 때가 됐다. 국민들께서 이 불안감에 편승해서 계속해서 나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걷어차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느끼신다면 정부가 아무리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은 부동산에 대한 주거 사다리를 복원시켜 드리려고 하는 그런 고육지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더 이상 정쟁화시키면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이제 이상경 차관 사표 수리로 얘기를 좀 다시 돌려서 좀 이렇게 빠르게 사표를 수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경질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상황이 국민들의 그 민심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대통령실에서 인지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이슈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병역 그리고 입시 이런 것과 비슷하거든요. 굉장히 감정선을 건드는 상황인데, 그 11호 대책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나오는 민주당 그리고 정부 고위층들의 발언이 오히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들이 강하게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저께 밤에 경질이 되는 이런 모습들은 아마도 지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재집권을 실패하게 된 이유가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꼽고 계시는 거, 이런 것들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미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적어도 서울시장에 대해서 다시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란 프레임,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관계자들의 재판이 어떻게 결정이 나오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이 부동산에 굉장히 예민한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도층, 특히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요즘 거의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성남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부동산 오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정부 고위층들이 갭 투자나 만약에 이런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이 있다면 국민들께 먼저 이것을 처분하겠다라는 서약 같은 것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상경 차관 사퇴만으로는 안 된다,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책 기조를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본질적인 부분은 오히려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빠르게 제공해 드려야 된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마치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앞세우면서
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서민들을 앞세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과도한 비판을 하고 이 비판이 과도한 정도를 넘어서서 지금 정권, 정책을 완전히 흔들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실소유자들,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더 이상 주거에 본인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에서 일부 비판도 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공격이 너무나 과도하다. 일부 정책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통해서 정책이 더 꼼꼼하게 보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 주신다면 그 부분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요를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논의하자라고 하신다면 저희도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부 몇몇 사람들의 다주택이 문제가 아니라 이 10.15 정책 전체를 완전히 철회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은 이번 정부에 대한 불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이번 주에 시행됐습니다. 시행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이 시행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의 효과라든지 이런 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시작부터 이건 잘못된 정책이니까 무조건 그만둬야 된다, 철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 국민들, 서민들 그리고 청년 신혼 부부들을 본인들의 이익에 앞장 세우는 그런 그 정책은 정책적 비판은 삼가하고 자제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정책인데 좀 비판과 공격이 과하다, 정쟁을 멈춰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이유는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먼저 만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번에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보유세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 고위 관계자라든지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강하게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함구령에 나온 상황인 것이죠. 지금 그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처음에 보여준 듯 하다가 민심이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다 보니까 아 뜨거 하면서 다시 뒤로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했을 때는 보유세라는 것이 새로운 과세 형태로 국민들께서 부담감을 가지시고 반감을 가지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보유세 관련해서도 이렇게 그냥 함구령을 내려버리고 제대로 건강한 정책적인 토론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대책은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올해 안에 공급 대책을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께서 뜨겁게 타오르고 계실 때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공급 대책보다 저는 조금 더 뻥튀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보여줘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께 그런 어떠한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만 오롯이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원이라든지 재개발하는 단지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의 정책 방향성은 이미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제초안 완화 폐지를 언급을 했고 이제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이걸 정기국회에서 합의로 처리하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좀 민주당은 셈법이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인지 좀 짧게 듣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부분이 이 부분을 통해서 과연 재건축 시장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래서 재건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풀렸을 때 주택 가격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구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대책으로서의 이 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과연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무조건 이것을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은 너무 좀 과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저희가 볼 때 이 지금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수요를 일부 억제시켜 놨다고 하더라도 빠른 공급도 필요한 만큼 그런 공급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까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국민들께서 실거주의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초안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마찬가지로 짧게 듣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폐지를 하자,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 민주당은 본인들의 정책적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야당과 협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년에 그 지방선거가 있고 지금 보유세 논란과 비슷한 형태로 유야무야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공급 대책이 올해 안에 나온다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3월에 신학기를 앞두고 1월, 2월에 이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굉장히 큰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것은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의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도 많은 노력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에 탓을 하는 이런 형태의 말씀들은 오히려 민심에 있어서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디테일을 더 강화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